제가 네. 위험이 심할 때 너무 네. 아프니까 네. 이렇게 되거든요. 할머니들이 등도 이렇게 만져줘요.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거든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에바 포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네, 네, 네. 이 유튜브를 계속 예, 하다 예, 보니까 예, 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 예. 비슷한 통증으로 예, 예. 이제 시달리고 예. 있더라고요. 예, 예. 오늘도 또 사연이 하나가 왔는데요. 네, 네. 오늘은 태국에서 예, 왔습니다. 예, 예, 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바쁘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집안일에 육아에 시달리고 있어요. 슬퍼요. 돌아서면 빨래, 돌아서면 설거지. 왜 이렇게 힘든지 에바 씨도 제 마음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속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태국에서는 진짜 유명한 소화제가 있는데 그걸 먹어도 듣지를 않은 정도였죠. 속이 아프다 보니 등까지 같이 아프고 결국 등이 굽은 것처럼 자세를 취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대요. 예, 예. 지금은 배보다 등이 더 아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원장님 이럴 땐 내과로 가야 되나요? 네. 아니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요? 멀리 태국 주부의 신세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소화가 안 돼서 등까지 아프고 굽이게 된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등 쪽이 아프시다고 하는 거죠. 등의 겁대기 근육은 목에서 오는 거니까 첫 번째 원인 목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신경이 이렇게 타고 앞으로 와요. 그래서 가슴 쪽으로 아플 수 있어요. 등 쪽의 문제, 등 자체의 신경. 네. 그다음 또 요 안에 보면은 내장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서 또 엉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기하네요. 또 만나요. 이런 데가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호흡기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오래되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게 신호등이 막히면 근접한 신호등은 망가져요. 이쪽에 것도 계속 안 좋고 등이 계속 안 좋았다 보면 소화가 계속 안 되고, 이게 같이 만나게 되면 서로가 악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증상이 어떤 게 더 많이 시작됐느냐, 소화기가 먼저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소화기를 가야 되고, 등 쪽이 아픈 게 아프면서 소화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등을 검사하는 게 맞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섞여 있을 땐 잘 몰라요. 둘 다 그래서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도의 순서는 무조건 안에예요. 내장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내장도 신호등이 있어요. 내장에도 앞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장에는 아까 관절이나 디스크와 같은 일형 앞전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신호등이, 그러니까 우리 뭐 근골격계에 막 이런 관절이나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 혈관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신호등이 막히면 그거에 인접한 내장의 신호등도 막힐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내장의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면 등에 있는 신호등도 같이 막힐 수도 있고, 이게 목에 연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라 그러면 목, 등, 내장 세 개가 다 만나요. 제가 위험이 심할 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배가 아프면 배를 만져주기도 하는데, 어떤 할머니들은 또 등도 이렇게 만져줘요.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거든요.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등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등 근육 키우고 등이 건강하면은 위도 건강해지나요? 근데 이제 등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등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등 근육이 좀 이쁘게 잡히는 스타일인데. 등에 있는 근육은 잘 작고 네. 실제로는 등에서 팔로 가는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근육들이 이쁘게 잘 발달된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아프면은 등이 아플 수도 있나요? 충분히 어떤가요? 가능해요. 심장에도 신호등이 있는 게, 심장도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 안에도 아까 말했듯이 신호등 앞전자가 있어요. 그럼 심장이 아프면 등이 아플 수도 있고요, 팔이 아플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턱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마라톤으로 유명한 이봉주 씨가 등이
이렇게 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거 있어요? 디스토니아. 위치를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로 머리에서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이 되고 그게 디스토니아. 그러니까 그거는 감지기가 잘못돼서 리셋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서는 아주 적절한 반사가 잘 일어나게 해야지 되는 거죠. 치료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재생을 해서 안창을 시킬까,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아픈 거를 없앨까 하는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증을 스톱시키면 아픈 거는 좋아져요. 네. 재생이 없어지는 거는 통증도 없어져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도 신호등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주위에 쌓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 염증을 없앤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가 잘 통하고 잘 순환이 되도록 하느냐, 이게 치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놀러 갔어요. 네. 근데 한 1년 전에 놀러 간 거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간 거 다른 거예요. 나무가 훨씬 좋아졌어요. 푸르러지고. 왜 그럴까 하고 봤어요. 근데 이 나무에도 사실 앞전자가 있거든요. 저 신호등이 있어요. 네, 모든 식물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람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주위를 동그랗게 팠어요. 네. 세게 그냥 부딪히고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한번 휘돌아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휘돌아서 가면서 나무에 있는 앞전자를 자극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훨씬 푸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면은 식물이 파래지고 막 자라잖아요. 네. 근데 왜 비가 아니고 물을 뿌려주면 그것만 하면 왜 안 자랄까요? 햇빛의 차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비가 오는 게 위에서 떨어지면서 나무 잎을 땅땅땅 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호등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신호등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놓으면 걔네들이 일어나가지고 꽃도 피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형태를 잘 연구해서 잘 알면 그 병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면 덮으려고 하면 병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신호등, 앞전자, 네. 그거를 네. 고치고 그 스위치를 끄고, 그게 핌스 치료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수월하게 재생이 되니까 맞습니다. 좋아진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리 잘했어요? 네. 와! 역시 오늘은 저희가 등 통증에 네.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통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증에 통증엔 국경이 국경이 없다. 없다. 다음에 또 만나요.